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꿈은 시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워킹맘들의 꿈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시내 직장 어린이집에 자신의 아이들을 입소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립 의무가 있는 회사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대기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어느 직장 어린이집 입소 경쟁률은 30대 1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이 평범한 워킹맘이 직장 어린이집에 자신의 아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좀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워킹맘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 영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기업들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책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워킹맘들이 아이와 함께 기분 좋게 출퇴근할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 슈퍼맘 리턴즈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어제 주말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어제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았는데 어제 또 때 아닌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또 기분 좋은 주말을 맞았는데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캐스터 조영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인생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중심을 잃는다라는 명언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월요일 시작입니다.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오늘도 꿀정보와 함께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움직여보자고요. 화이팅! 네, 두 분 언제 이렇게 좋은 멘트들을 준비하셨어요? 월요일이니까요. 가만히 있었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재취업, 이 직종이면 성공한다. 오늘은 어떤 직업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진행자 선생님도 그렇고 캐스터분도 그렇고 법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좀 머리 아파요. 딱딱하고 네. 머리 어려워요. 아프고 어렵고 나랑 네.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고 네. 이런 아마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네, 네. 오늘 사실 이게 그런 느낌을 많이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또 바로 이런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크고 작게는 물건이나 뭐 집 같은 걸 계약하는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소송까지 법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이런 법률과 관련된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행정사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생활과 가까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머리 아파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법무행정사무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법무행정사무원은 일단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법률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뭐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네. 법무행정사무원은 그런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사건 의뢰인을 먼저 좀 만나서 상담하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업무를 좀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뢰인과 사전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고 또 이런 뭐 그 외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소송 절차에 따른 어떤 업무들을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법무사무원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체에 있는 법무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사법행정 업무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시는 역할이라든가 또 기업체의 법무팀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들을 이제 수행하는 데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어려서인지 이런 법정 분쟁을 겪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직업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어서 보면은 제가 맞아요. 일본 드라마를 좋아서 보니까 옛날에 기무라 타쿠야 씨가 나왔던 히어로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법무 사무관도 나왔었고 검사들도 네. 나왔고 했던 그런 직업을 본 것 같아요. 또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에서도 네네. 비슷한 분들이 좀 계셨지. 검사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네, 분이죠? 네. 예. 그분들이 뭐 근데 딱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드라마 속에서 나오질 않아서 드라마에서는 주로 이제 잔심부름도 하시고 그렇죠. 범인도 직접 찾으러 가시고 일은 정말 다역을 하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드라마의 뭐- 감초 역할도 하시고 맞아요. 네, 그냥 네. 그렇게 웃기는 역할만 했었지. 네.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소개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선생님. 어떤 일을 더 하실까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네.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는 주로 주인공으로는 변호사와 검사만 주인공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죠. 법무행정사무원은 그야말로 좀 부수적인 역할로만 비춰지게 되는데요. 네. 법무행정사무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네. 이제 경력에 따라 좀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신 네. 초급 사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어떤 이렇게 수발하고 취합하고 기록을 복사한다든가 정리정돈 해놓는 일, 네. 그다음에 서류 중에서도 조금 기초적이고 간단한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그다음에 기록을 이렇게 파일로 잘 정리를 해놓는 거,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건 기일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기초적인 업무를 아무래도 수행하시게 되고요. 어렵지 않네요. 좀 경력을 갖추게 되신 이제 경력 사무직이 되게 되면 그 흔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사무장까지 네. 이제 승진이 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장이나 아니면 그 좀 경력이 있는 법무행정 사무원이 되게 되면 주로 이제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 등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뢰받은 사건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적으로 분류나 분석하는 일도 직접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직접 뭐 사건 현장에 수사하는 과정에 좀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직급 경력이 있는 사무직의 경우 보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의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서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 업무, 그다음에 그 사건의 어떤 비용 산정, 그다음에 자료 업무, 뭐 초급 사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일 이런 것들까지가 경력 사무원이 주로 하시게 되는 일입니다. 네네. 뭐 아까 얘기했던 변호사 사무실 외에 그 검사 사무실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역할은 조금은 다르겠죠. 하지만 네. 업무 내용 자체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요즘에 사실 열심히 들어보는 드라마가 검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거든요. 아, 네, 뭔지 알 근데 것 지금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거기서 나오는 사무관이 네. 굉장히 연기파 분이 나오세요. 네. 그분 얼굴만 이렇게 떠올리면서 보는데 그분은 간혹 드라마상에서 뭐 법률 몇 조 몇 항도 이렇게 읊으시면서 결정적인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법무 행정 사무원이 되려면 어떤 법적인 지식, 그러니까 뭐 전공이라도 법대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관련된 전공이 꼭 필요한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법무행정사무원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학력은 일단은 고졸 이상이시면 입직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려운 용어라든가 전문 지식을 조금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학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좀 덜 낯설게 느껴지실 테니까 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적응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수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입사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공채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된 후에 이제 법무팀으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네. 법무팀에서 직접 채용을 한다기보단 이런 채용 과정을 걸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그 공채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같은 데서는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네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긴 해요. 그렇게 크게 까다롭진 않겠구나 싶은데 그래도 의심이 들어요, 선생님. 그래도 뭔가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일반 사무직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사무 영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입직한 후에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관련 자격증 부분을 말을 한다면 네네. 별도의 이렇게 뭐
그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법무행정사무원 이제 양성 교육 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민간 부분에서 발행되는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자격은 공인된 자격으로는 한국정보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문서실무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또 이제 민간 비공인 자격으로는 이제 교육 과정에 따라서 발급을 해주는 기업 법무 실무 능력 자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취업에 좀 유리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취득하는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 자격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를 참조를 하시게 되면 취득하는 방법이라든가 공인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정한 이 자격을 얻으려면 뭐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보통 법무행정사무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과정이라는 그 교육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곳에서 이제 전반적인 기초적인 용어부터 해서 교육을 받으시게 되는데 교육과정은 크게 이제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 교육과정이 있고요. 오늘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그러게요. 내일배움카드. 네. 반가워요. 그리고 이제. 그 내일배움카드제 이외에도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에서 이제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상시로 수시로 법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 뭐 법무사무 양성과정 이런 어떤 타이틀로 2~3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서류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 업무니까 부동산 등기라든지 뭐 상업 등기, 그다음에 기본적인 민사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게 되고요. 네. 그 법무행정사무원이 담당하게 되는 관련 사무부터 용어, 서류, 양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배움카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개설되었던 과정을 보면 법률사무관리원 교육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요즘 굉장히 사실 좀 사실은 이용되지 않길 바라지만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이 개인회생 파산과 채권관리 법률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회생 파산 및 채권관리 법률 전문사무원 취업과정 뭐 이런 두 가지 과정이 개설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분화된 교육 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용을 하시면 관련된 교육 배우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부동산 뭐 등기, 개인 회생, 뭐 채권 관리 법률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근데 네. 이거는 일반인들 특히 뭐 남녀를 구분할 것 없이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많을 거고요. 네. 특히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 여성분들한테 과연 적합한 직업일까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그 용어가 어렵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남녀 공통적으로 사실 처음 접하실 때는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률 관련 서류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꼼꼼함입니다. 정확함과 꼼꼼함. 네. 오타가 있으면 애초에 서류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어떤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아주 큰 결과 차이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꼼꼼한 것만큼 중요한 어떤 덕목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섬세하게 살피고 세심한 손길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여성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업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법률적인 어떤 분쟁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그런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대체로 뭔가 좀 속상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찾아오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초기 면담 단계에서 좀 의뢰인의 심정적인 부분도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아무래도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직업이 네.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의뢰인들은 대부분 속상하고 뭐 맞아요. 짜증나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네. 성격적으로도 좀 그런 분들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적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법률과 관련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의뢰인으로 찾아오시게 되고 그런 네. 분들을 이제 대면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좀 받을 수는 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다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격적으로 본다면 인내심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업무 특성상 야근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용도 가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게 정확하고 꼼꼼한 일처리이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하신 네. 분들이 더 이런 직무에는 잘 맞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격도 잘 맞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에 나선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취업처는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인 사무 영역이다 보니까 취업처가 막 넓다고 하기보다는 주로 그 변호사분들이 개업을 하고 계시는 법률사무소라든가 로펌 이런 곳에 취업을 주로 하시게 되고요. 그 외에 그 법률과 관련된 다른 전문 인력들이 또 있으시죠. 법무사 혹은 변리사 아니면 노무사 사무실 이런 곳에도 주로 취업을 하시게 되고 네.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취업 분야가 생각보다 다양해서 그건 굉장히 또 메리트 같은데 오늘은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돼서 그런가 봐요. 가늠이 안 영주 씨 되는데요. 법에 좀 약하신가 봐요. 네, 법에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돼서 그런지 제가 공식 질문을 오늘 또 자신 있게 못 던지겠네요. 가늠이 네. 안 되는데 네. 공식 질문 그래도 드릴게요. 우리 슈퍼맘 분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행정사무원 보수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 공식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무 영역인 거는 맞는데 초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조사된 걸로 보면 처음 이제 입직을 하시게 되면 월 한 120에서 130 정도부터 급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그 법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 입직하신 법무행정사무원은 아무래도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급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좀 경력이 쌓이고 전문 경력을 갖고 있는 경력직, 좀 신뢰할 만한 사무원으로 경력을 갖추시고 나면 급여 부분은 상당수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네. 너무 이 첫 임금에 실망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변에서요, 혹시 이 법무행정사무원으로 취업을 해서 아주 잘 나가시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사례는 이제 재밌는 사례가 좀 있는데요. 네. 전에 제가 상담 오셨던 분이 이제 나이도 거의 40대 중반이 넘어서신 분이세요. 근데 인상이 굉장히 좀 차분하시고 딱 공무원 같은 거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네. 이분이 결혼 전에는 이제 불어를 전공을 하셔서 불어 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해서는 기간제로 불어 교사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외국어, 제2외국어에 대한 어떤 교육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중요시되지 않고 네. 또 이제 불어가 조금 비인기 언어가 되다 보니까 불어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혼도 하게 되시고 하면서 생계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재취업이 좀 어려워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거주하시는 지역이 서초동 그 법원 쪽 근처 바로 그 동네에 옆이네요. 이렇게 네네.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오가면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변호사 사무실, 법률 사무소를 네. 제일 많이 보신 거예요. 친숙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좀 아주 낯설다는 느낌은 아니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상태에 4년제 대학을 나오신 학력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적극 권해드린 건 아니었는데 본인께서도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그 거주지 중심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메리트도 있고 해서 도전을 용감하게 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배움 카드제를 가지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과정, 일반 법무행정 사무원 양성 과정하고 그다음에 채권 관련된 개인회생 파산 이런 쪽 두 가지 과정을 모두 이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수하신 후에 거의 곧바로 대기 기간도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한 2주 이내에 바로 면접 보시고 네. 이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셨고요. 지금은
벌써 한 2년 차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40대 중반에 시작하셔서 나이가 네, 네. 남들보다 참 많은 나이인데 그래도 금방 이렇게 취업이 되셨네요. 네, 슈퍼맨분들 희망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기회만 잘 잡으시면 2주 만에 2년 동안에 이렇게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뭐 어떤 점이 좋으시다고 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구직 활동을 오셨다가 본인이 이제 다행히 취업에 성공을 하신 사례다 보니까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처음에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했다는 것 자체에도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만족감이 있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랑 컨설팅을 하기 전에 이제 그냥 무작정 구직 활동을 하실 때 40대 중반의 여성이 이전에 했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대부분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단순 노무를 많이 권유를 받으셨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사실 상처를 좀 받으신 상태였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고 네. 일반 사무 업무다 보니까 연령과 대비했을 때 육체적인 어떤 노동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네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전문성을 가진 영역이라는 데에서 느끼는 자부심도 굉장히 크신 편이고요. 또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활과 밀접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생활과 이 밀접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한 2년 이상 일을 하시고 나니까 네네. 주변 지인이라든가 친구분들도 뭐 집을 살 때 아니면 계약서를 쓸 때 여쭤보시는구나.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게 되고 네네. 본인도 이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업무를 익히는 데 좀 집중을 하셨지만 네. 지금 이제 경력이 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경매라든가 등기 어. 관련된 공부를 또 같이 바쁘신 와중에도 네네. 병행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 방향을 보고 계신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늦은 나이 시작을 해서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런 직업인데 반대로 이 법무행정원이 걷는 길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용어가 어렵다는 거, 네. 그다음에 처음에 좀 낯설고 약간 두렵다는 그런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련된 전공을 하셨다거나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이 아닌 경우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생소함,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두렵고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담당을 이제 법무사무원 자격을 취득을 하시고 담당 업무를 하시게 되면 주 담당이 아마 정해질 거예요. 뭐 부동산 관련된 거라든지 분야가 민사에 정해질 관련된 거예요? 거라든지 그렇죠. 네. 분야가 조금 정해지게 되면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새로 개정되는 내용이라든가 변경되는 사항들도 꼼꼼히 체크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연말정산 관련된 법률 개정 때문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들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정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셔야 된다는 거,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좀 쉽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법과 관련된 부분, 뭐, 조금이라도 틀려도 큰 결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체크하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법무사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법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딱딱하고 좀 고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원래 전공이 법학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법학 공부할 때 법학과들은 네. 항상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책은 전부 쓰레기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법이라든가 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도 요즘은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꾸준히 좀 지켜보고 있었던 이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재미있게 흥미있게 일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 그게 중요하니까 꼼꼼한 성격을 갖고 계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이면서 좀 전문적인 내가 그냥 사무를 하더라도 좀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사무에 관심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용감하게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름 쇼킹한 뉴스네요. 선생님께서 법대를 나오셨다는 게. 원래 네, 대회 법과 관련된 게 왠지 굉장히 어울려 보여요. 네, 맞습니다. 달리 보여요, 선생님. 아주 좀 작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무행정사무원 또한 이렇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취업 방향 또한 폭넓은 법무행정사무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커브스 진영클럽에서 여성 전용 헬스 트레이너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6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 마감은 2015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영어조합법인 올레바당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고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요.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하고요. 서류 전형에 통과하시면 면접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가에서 출장 요리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1급 4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출장 요리사로 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요.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지원하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영주씨가 열심히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윤정 선생님과 두 분이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숨어있는 여성 일자리를 찾아내서 알차게 전해드린 시간, 오늘 1부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